우선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에 석사 2학년으로 재학 중인 목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플라즈마 연구하고 있고요. 학부는 이제 트쿠바 대학 나와서 이제 대학원을 도쿄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지 대학 이공학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같은 대학교 이공학연구실 이제 기계공학 전공에서 진동 연구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부 진학과 외부 진학에 차이가 있다면 각각 특징 같은 걸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내부 진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학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서 GPA 2.5를 넘겨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조건을 넘기면은 이제 시험 없이 면접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진학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학교랑 연구과마다 입시가 좀 천차만별이라 도쿄대학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일단 서류랑 그리고 연구 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준비하고요. 이제 영어 점수가 보통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게 토익이나 토플 점수 거의 무조건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자기 예를 들어 뭐 물리학이라든지 이과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을 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흐름이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학교랑 연구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큰 편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GPA가 그냥 그 연도의 학과생들의 몇 %까지로 이렇게 이제 추천 전형으로 해서 시험 없는 걸로 들어가는 게 끊어졌고, 그 아래 GPA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 진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두 분께서 각각 내부 진학이나 외부 진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제일한국유학생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쿄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은 도쿄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도쿄대학이랑 도쿄공업대학을 당시에 준비했고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쿠바 대학도 안전하게 이제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외부 진학과 내부 진학을 대학교 4학년 때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결론적으로 도쿄대학이랑 도쿄공업대학 붙어서 저는 도쿄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이제 열심히 재밌게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쿠바 대학은 아예 제가 지원도 못했던 게 입시 일정이 겹쳐버렸어서 당시에는 결국은 트쿠바 대학은 포기하고 도쿄대학이나 도쿄공업대학 외부 진학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게 아니라 사립대 다니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고 취업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과 조금 상담을 해보고 이제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대학원을 권유를 하셔가지고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승호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 학교를 생각을 하자면은 6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과목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컨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나 이제 호텔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원서 접수비가 또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중꺾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마음이 꺾여버려서 내부로 런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최종적인 이유와 언제쯤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과면은 뭐 다들 공감하겠지만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0%가 대학원 진학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일본 이공계 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간 것도 분명히 크고요. 그리고 뭐 저 또한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4학년, 1학년 1년 동안 하는 연구는 이제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취업을 하든지 아카데미에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고요. 그 취업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편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기계공학과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데 물론 아직도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과는 대학원 진학 비율이 되게 높다고 알고 있는데 직접 주변에서 체감하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90%가 대학원 진학을 했고요. 뭐 사실 90%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이공계 친구들 보면은 정말 거의 과반수는 대학원 진학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학부 졸업을 했을 때 어떤 학부는 몇 명 졸업하고 또 어떤 학부는 몇 명 졸업한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문과 계열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수료하시는 분이 20-30명에 불과한데 이제 이공학부 같은 경우는 그 석사 수료하시는 분들이 합쳐서 한 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과에 그렇죠. 비해서. 입시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뭐 역시 아무래도 선배님들한테 많이 정보를 받았던 게 커서 저도 인터넷 검색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지인들로부터 정보에 의존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 11월쯤에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학부 연구를 이제 포스터 발표라고 해서 그 교수님들과 이제 3학년생들한테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3학년 때 직접 보러 가서 여름 8월쯤이면은 대부분 이제 전기 대학원 입시가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스터 발표 자리에서 외부 합격하신 선배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입시 설명회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저도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보를 또 직접 가신 분한테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은 대학원들은 오픈 캠퍼스를 그때 해서 일단은 이제 각 연구실별로 설명을 쫙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입시 설명회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연구실에 가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실에 가서 재학 중인 연구 중인 대학원 현역 선배님들한테 많이 입시 관련이나 여러 가지 연구 관련 여쭤보고 정보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혹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보의 양도 있고요. 4학년 때 단순히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물론 쉽지는 않았고 특히 보통 4학년 때도 보통 수업 남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학부 연구생으로 이과는 무조건 학부생 4학년 때 연구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연구실에서도 졸업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입시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다니는 단위대로 졸업 학점 채워야 되고 이런 걸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한 게 남들보다 좀 늦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었고 또 연구실 방문도 해야 되고 교수님 컨택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 컨택할 때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연구실을 찾아서 그 연구실에 관심이 있어서 메일을 보냈을 때 우리는 이미 티오가 꽉 찼다. 웹에서 안 받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멘탈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대학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단위도 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월에 오픈 캠퍼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메일을 일단은 자기가 가고 싶은 연구실에 보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한 4월쯤부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늦더라도 어쨌든 입시 전까지라면은 크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입시를 할 때는 외부 진학 기준이지만 입시를 할 때에는 결국은 좀 순위도 매기고 연구실로 지망도를 써서 약간 시험 좀 못 보면은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좀 2, 3지망 연구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죠. 그런 컨택은. 그래서 그냥 저 이렇게 입시 준비할 건데 올해 혹시 연구실 TO 있을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원할 때 교수님 연구실을 1지망으로 써도 될까요? 식으로 저는
구글에 쳐보면은 좀 템플릿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참고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한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에 메일을 보냈다가 너무 빠르지 않냐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대부분 4월, 5월쯤에 연구실 방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본인도 준비해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연구실 방문 교수님이랑 면담 같은 게 뭔가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좀 오픈 캠퍼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오픈 캠퍼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일 해서 잘 일정 맞으면은 따로 방문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교수님과 1대1 면담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더 눈도장 찍고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방문을 할 때 지문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문 같은 경우도 연구실 방문을 해서 거기 연구실 선배들한테 과거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과거문 얘기는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그렇죠. 과거문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대학원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지 않고 그리고 보통 학교 연구과에서 그 매년 그 몇 년 동안 입시 문제를 좀 공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답안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도 뭐 있다면 있겠지만은 그러게 왜 공개를 안 할까? 어쨌든 저도 본 것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좀 이게 답이 애매한 답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모범 답안식으로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서 과거문을 받기도 했는데 메루카리에 검색을 해서 이게 돈 주고 팔아요. 이게 과거문 이런 걸 답안까지 써서 이게 합격하신 분들이 돈 주고 팔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과라서 그렇지 아마 문과 쪽은 조금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과 쪽은 좀 찾아보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대학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생에 관해서 뉴스에도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노예라는 키워드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제 대학원생 하면은.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대학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연구실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매우 자유롭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은 교수님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방치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케바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좀 경향성을 따진다면은 한국보다는 일본 쪽 대학원이 좀 건강하다는 이미지나 그런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요즘 노예다, 뭐 졸업을 안 시켜준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냥 학생 한 명의 또 학생으로서 새로 배우고 연구를 해보고 뭐 본인이 좀 더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도 있고 너무 이제 근무하듯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학부 연구생 때 좀 연장선의 느낌이 적어도 석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월급을 급여를 주지만 일본은 주진 않잖아요. 그냥 똑같이 학부생자 학비를 내면서 다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 더 그렇게 근무를 하듯이 좀 더 열심히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들어와서 되게 좋은 교수님 만난 것도 물론 있지만 되게 존중도 많이 받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약간 제가 잘 못 가면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만족을 하고 지금 이제 박사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거를 후회하시거나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선택한 거고 오히려 이 선택한 길을 정말 성공적인 길로 만들려면 어쨌든 믿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물은 엎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위 친구들은 이미 돈 벌기 시작하고 사회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경력을 쌓는다기보다 아직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뒤처지지 않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일본 대학원 같은 경우는 돈을 주진 않기 때문에 물론 장학금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또 그 후회하는 경우에 뭐 세 번째는 역시 교수님을 잘 못 만났다거나 연구실 잘 못 만났거나 연구가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외부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그 R&D 쪽 인턴십을 다녔었어요. 큰 회사다 보니까 이제 도쿄대나 이제 다른 어떤 구제국 이런 쪽 이공계 쪽 대학원 연구실이랑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 들어보니까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한 학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를 가면 갈수록 이제 네임드 학교에 이제 선후배 간의 이제 관계성을 좀 구축할 수 있다, 그런 점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저도 반대로 이제 외부 진학 말고 내부 진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요즘 또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외부 진학을 하다 보면은 대학원 석사 1학년 때 새로운 연구소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내부 진학을 했다면은 이미 학부생 때 하던 거를 1년 이어서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3년 차가 되는 거죠. 실제로 내부 진학을 했다면. 그랬다면 이미 충분히 퍼포먼스가 좀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뭐 논문을 이미 뭐 한 장 냈다거나 뭐 학회를 몇 번 더 나갔다거나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고, 저 스스로도 좀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미리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건데,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잠들기 전에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보를 빨리 얻어서 그 영어 점수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고 학점이 무너지지 않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원 입시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점이 많이 중요하다면은 어느 정도로 더 구체적으로? 근데 저는 학점은 정말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쿄공대 외부로 시험을 보셨잖아요. 네. 이게 A 형식이랑 B 형식이 있어요. A 형식은 이제 학점 보고 추천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면접만 보고 이제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소개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그리고 학점이 좋으면은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잘 볼 거고, 또 시험을 잘 보면은 장학금을 받을 거고, 또 장학금 받으면은 알바를 안 해도 되니까 공부 시간 마련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시험 잘 볼 거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학점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크게 학점을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학점을 엄청 열심히 그 관리를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분들 보시면은 나는 어차피 학점 안 돼서 대학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대학원 가는데 학점이 그게 중요하나? 어쨌든 추천 전형이나 그런 게 생겨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리해지는 건 그래도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학점이 낮아도 뭔가 영어 점수 높고 필기시험 잘 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승원님께서는 학점이 좋은 사람으로서 이제 학점이 안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책만 펴도 이제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이제 입시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연구실을 얼마나 인기 있는 연구실 넣냐, 또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연구실 아닌 데를 넣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전략이죠. 본인이 하고 싶고 또 좋은 연구실 가고 싶으면 좀 포기를 하더라도 거길 가겠다. 좀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학부 1학년생이었을 때 한번 납치 미수를 당했었어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학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이제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죠, 연구실을.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1학년생인데도 대학원 관심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저만 보면은 이제 남들보다 저에게 좀 더 환하게 웃어주시고 했었는데,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눈길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납치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 일본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수평적이었고, 그 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이 취미가 맞아서 같이 건담 프라모델을 만들다가 아니면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 반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적으로는 굉장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에 대한 큰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 대학원의 메리트라고 본다면 일단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그런 석사 때 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냥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 프로젝트를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메리트나 그 이득이 있고, 또 선택지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냥 머니 해도 머니. 뭐니 해도 머니긴 한데, 그 마이나비만 봐도 그 학부생과 이제 석사들의 월급 차이가 표로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학부생보다 2만 원, 3만 원 정도 월급을 더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2년, 박사 5년의 기간을 이제 경력으로 쳐주는 경우도 제법 있다 보니까 이제 학부생으로 들어갔을 때보다 이제 사원에서 대리라는 기간이 좀 더 짧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여름에 인턴십했던 그 회사 직원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토시바에서 인턴십을 했었거든요. 근데 토시바 R&D였는데 이제 토시바 R&D 같은 경우는 그 학부생이 완전 제로예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완전히 없었어요. 애초에 뽑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석사 50%, 이제 박사 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R&D를 가기 위해서라면 이제 석사 과정 정도는 거의 필수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을 위한 대학원 공부랑 연구를 위한 대학원 공부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취업을 생각하고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면은 정말 큰 코 다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학부생 때 연구랑 똑같은 생활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정말 논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가짐이 이제 연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연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석사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마음가짐을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말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죠. 뭐 저는 사실 박사 진학을 그때는 확실히 정하지 않지만 지금 박사 진학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연구를 하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뭐 취업할 때 더 유리하고 좋은데 하기 위해서 이 석사 타이틀이 필요해서 대학원을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어쨌든 이 석사 타이틀 따려면은 연구자로서 뭔가 2년 동안 실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수업 듣고 학점 따고 졸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학부생 때랑은.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연구자로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박사를 하더라도 뭐 제가 어제도 LG 뭐 테크포럼 갔다 왔고 다른 삼성이나 이런 좀 분들 만나면은 너무 당연하게 대학원에서 박사 때 연구한 걸 그대로 회사에서 쓰는 건 당연히 어렵다, 똑같은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고 좀 어느 정도의 관련도가 있는 걸로써 만족을 하고, 그 대신 연구를 2년 3년 동안 하면서 얻은 경험, 뭐 서칭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릴 때와 같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시에 대한 정말 최대의 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을 할 때도 학교 이름을 따라갈 것인가 전공을 따라갈 것인가 라도 이제 많이 갈리잖아요. 이공 같은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교 간판을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따라서 갈 것인가,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 보통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 같은 대학원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대졸로 취업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고 취업을 하는 고민한 이유가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자기 자신이 엄청 솔직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준비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항공여학생연합회 많이 사랑과 관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